설정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 이후에 유지가 되던 지금 보이는 빨간 5일선 자체를 이탈을 하면서 단기적인 V자 반등 추세를 처음으로 살짝 빠지는 모습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적인 수익 실현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급등이나 아니면 강한 추세에서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1차적으로 단기평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장기적인 흐름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추가 매수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마시고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주시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쭉 이어져가는 흐름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결국 5일선 이탈이라는 것도 이전에 보실 수 있듯이 상당히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너무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1차적으로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확인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단기평 이탈이 나왔느냐라고 본다면 채권 수익률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채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틀 동안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았고, 조정을 받은 이유라고 한다면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 그러니까 빠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분기점 같은 구간에서 상방으로 튀어 오르면서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고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채권 이슈가 조만간에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3일 전 영상에서 채권 수익률 보여드리면서 지금 우하향곡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은 영향, 경기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채권의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채권 수익률과 주식시장의 연동 자체가 최근에는 조금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에요. 자, 10월부터 채권 10년물 수익률이 상당히 폭락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구간에서 주식시장은 반등이 일어났고 이후에 그 반등이 1, 2월까지 이어지면서 완연한 상승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즉 채권의 수익률 자체가 안정되어 있는 구간에서 상승이 나왔고, 이후 재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횡보하고 조정을 받는 최근의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하방을 향하면서 여기서 하방을 향할지 상방을 향할지 애매했던 구간에서 또다시 상방을 향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이 잠시 이렇게 놀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경매에서 채권이 잘 안 팔린다는 얘기고, 그렇게 된다면 양적 완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다행히도 어제 채권 수익률이 조금 안정되는 빠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시 5일선 이탈하면서 하방을 향한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나스닥 기준으로 이런 단기적인 해프닝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시장이 다시 상방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10년물 장기채 채권의 수익률 이 부분에도 관심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쪽을 좀 살펴보자면 반도체 섹터 SOXX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이탈이 나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곱하기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1차 수익 실현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배로 투자를 하게 되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1차적인 단기 추세 이탈 구간에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액을 모두 매도한다 라는 느낌보다는 일부 현금 보유의 기회로 활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파동상의 움직임,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권이 안정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식의 다시 재상승의 파동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1차 매수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차 파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올라가던 주식이 한번 고점을 못 넘기고 떨어지게 된다면 2차 파동은 더 낮은 저점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구간이냐면 1차 반등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1차 반등 구간에서는 우리가 고점이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반등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전액 혹은 장기 투자로서의 접근보다는 보수적으로 일부 비중이라던가 단기적인 접근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1차 반등 자체가 전고점을 뚫는 흐름으로 나왔고 어느 정도 매물대를 흡수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지금 매수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에 가장 좋은 흐름은 이렇게 저점을 뚫고 고점을 뚫고 올라갔던 상황에서 저점이 이전의 저점보다 높아지기만 한다면 괜찮은 투자 기회가 될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자, 추가적인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명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제 원칙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배 레버리지 기준으로도 지금 동일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자,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MACD 자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격도를 양의 방향으로 벌리던 주가 자체가 처음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이격도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다가 이렇게 좁아드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지표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기간이 길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파동이 하방에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51선 이러한 주요 지지 라인까지도 터치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추가적인 매수를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강조를 드렸던 자, 현금 보유를 강조를 드렸던 이유가 이런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일부 수익 실현해서 현금을 좀 더 늘려놓고 다시 재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대로 지켜보시면서 자, 가지고 있던 이미 만들어놨던 현금을 투입할 기회만 포착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괜찮은 흐름으로 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상방에 있는 매물대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자, 매물대를 흡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간이 단순하게 뭐 며칠 정도가 아니라 벌써 2, 3주 가까운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자분들께서 자, 이 구간의 지지 라인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면 충분히 상방으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러한 구간 정도에서는 소액 일부 비중 정도는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자, 이미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데서 섣불리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한 포지션을 가져갈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보유 포지션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지지 라인이 꽤 튼튼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파란 선으로 보이는 51선 지지 라인을 이미 돌파한 지가 꽤 되었고, 자,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흡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방에 있는 매물대들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일단은 보유 전략으로 쭉 밀고 나가시면서 지금의 투자 상황을 계속해서 점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TMF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상당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자,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 10년 채 건물 수익률 자체가 튀어 오르면서 지금 TMF 같은 경우도 하방으로 또다시 꼬꾸라진 상황이에요. 그럼 이 자체에서 어제 반등이 나왔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자, 채권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 더 확실하게 잡혔을 때 그때 빠르게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채권 같은 경우는 자, 장기채일수록 변동성이 크고 그리고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가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인 거는 맞지만 지금은 조금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지켜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낚시를 하듯이 딱 입질이 제대로 왔을 때 한 번에 채 올리는 그러한 움직임이 필요한 투자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잦은 투자 그리고 잦은 자금 투입은 오히려 손해율을 키우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상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일종의 원자재 지수 같은 투자여서 자, 이러한 종목일수록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을 만들어 오던 추세 자체, 제일 강했던 추세 자체는 살짝 꺾인 흐름이에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자, 채권 수익률의 폭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한 흐름상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단부를 좀 탄탄하게 다져주면서 괜찮은 움직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기서 수익 실현에 일부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지켜보면서 기다릴 것인지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셀 같은 경우도 어제 1%가 올라가긴 했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장이 폭등을 하고 버블이 생기는 구간이라면 자, 러셀도 같은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진 않은 것은 전체적인 시장이 폭등이라기보다는 결국 주요 섹터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만 시장이 올라갔다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부자가 나오긴 어려워요. 왜냐?
정말 러셀 같은 것에서 뭐 하방에 있는 주식들이 100배씩 10배씩 올라가고 하루에 100%씩 이렇게 올라가던 시기가 있었어요. 2021년 이럴 때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자, 20년 후반에도 그랬고.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시장에서는 뭘 사더라도 좋은 타이밍만 들어간다면 큰 수익률을 안겨줬지만, 지금은 무슨 섹터 그리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섣부르게 내 전재산을 투자를 한다거나 어떠한 종목들을 손절 계획이나 수익 실현 계획 없이 무작정 매수하는 것은 위험한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준비했던 말씀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퍼스트 솔라 같은 종목들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갔었고, 결국 이러한 섹터나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멤버십 같은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